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재우의 MLB 전당. 메이저리그 현역 최고의 워너비 선발 투수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 그레인키 선수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카일 핸드릭스 선수입니다. 벌써 카일 핸드릭스 선수, 왜 이 선수를 꼽았는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자, 올해 33살의 나이고요. 2011년도 텍사스 레인저스가 8라운드에 지명했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그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죠. 다트머스대 출신이에요. 자, 벌써 이 선수도 메이저리그에서 10년 뛰었습니다. 247경기에 등판을 하면서 통상 93승 69패 3.48의 평균 자책점을 보이면서 1449와 3분의 2이닝을 소화했습니다. 1354개의 안타, 163개의 피홈런, 그리고 1172개의 탈삼진에 321개의 볼넷. 구인당 탈삼진은 많지 않죠. 7.3개. 하지만 볼넷은 1.8개밖에 되질 않아요. 컨트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핸드릭스를 제쳐놓을 수가 없겠죠. 이 선수의 별명은 교수입니다. 프로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 그렉 매덕스 선수에게 좀 근접한 선수의 명칭이잖아요. 그렉 매덕스 선수도 공은 빠르지 않았습니다만 뛰어난 체인지업 그리고 뛰어난 컨트롤. 핸드릭스 선수가 거의 가장 좀 현역 선수 가운데 근접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워너비 선수로 꼽는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투수 가운데 평균 구속이 가장 느린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선수가 대학 시절에는 150km 초반대에 빠른 볼을 던졌다고 그래요.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우리가 아는 모습은 정말 140km 초반에 빠르지 않은 공에 체인지업과 낙차픈 커브 이런 모습으로 가면서 뛰어난 컨트롤, 볼배야, 교수라는 거죠. 너무 어울리는 별명인 것 같아요. 자, 캘리포니아주의 산후안 카피스트라노 출신이고요. 아버지가 프로 골퍼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지역팀이었던 엔젤스가 39라운드에 지명했습니다만은 거절하고 다트머스 칼리지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경제학 학사를 받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가 대학을 졸업할 당시에 8라운드 지명을 하게 돼요. 지명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선수가 시카고 컵스로 이적을 하게 된 게 바로 2012년도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크리스찬 비에노에바 선수와 함께 라이언 댐스터와 트레이드가 됩니다. 텍사스가 댐스터를 데려가고 컵스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가 컵스에 가서 마이너에서 급성장을 하게 돼요. 2013년 컵스 올해의 마이너리그의 투수로 선정이 될 정도로 빠른 성장을 합니다. 자, 근데 2014년도 기회를 잡게 돼요.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컵스의 선발 투수였던 제프 사마자 선수와 제이슨 해멀 선수가 오클랜드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그 당시 오클랜드는 포스트시즌 가기 위해서 올인을 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로테이션이 열리게 돼요. 이래서 7월 4일날 콜업을 하고 7월 10일날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22일날 샌디에고 파드레스 상대로 본인 커리어 첫 승을 거두게 돼요. 그 시즌에 7승 2패 2.46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신인왕 투표 7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적을 내니까 다음 시즌 2015년도엔 당연히 로테이션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컵스에서 마이너에서 정말 좋은 유망주들이 올라가고 또 컵스는 에이스로서 보스턴의 에이스였던 존 레스터를 영입을 하게 되죠. 이런 로테이션에 개막전부터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시즌을 8승 7패 3.95의 성적. 이때는 좀 운이 없었던 게 무려 17번의 승패 없는 노 디시전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시즌 메이저리그 투수 중에서 노 디시전 경기가 제일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운명의 2016년 여러분 아시다시피 컵스가 드디어 염소의 저주를 깨트리고 우승을 하던 그해 이 선수의 활약 또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6승 8패 평균 자책점이 2.13이에요. 그러니까 컵스 선수로 평균 자책점 1위에 오른 선수가 1938년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 역할을 잘했고요. 이러면서 이때 컨트롤의 마법사, 그러니까 그렉 매덕스의 뒤를 잇는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게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이 68.6%, 거의 70%에 육박하면서 1위. 그리고 챔피언십 시리즈 두 경기에서도 1승 1패입니다만 평균 자책점은 0.71이었었고요. 월드 시리즈 두 경기에서도 1.00 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다 하게 돼요. 그래서 핸드릭스 선수는 느린 공을 던집니다만은 이렇게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사실 매덕스 탕 글래빈 선수 이후에 공이 느리지만은 메이저리그 최정상 선수로 인정받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핸드릭스 선수가 그런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자, 2017년도에는 손가락 부상으로 24경기 등판했습니다만 7승 5패 3.03의 성적을 보였고요. 이 선수가 또 이런 선수의 특징이 뭐냐? 수비나 견제가 좋아요. 견제, 픽오프를 무려 7개나 잡아내면서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18년도도 14승 11패 3.44 아주 준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이 선수의 이제 체인지업 비중, 원래 뭐 체인지업이 워낙 좋기도 했습니다만 무려 30.7%를 체인지업으로 본인의 구사율을 높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꾸준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2019년 3월 5일 팀에서 5년에 7,050만 달러의 계약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월 3일 날 본인의 첫 번째 매덕스 경기, 여러분 매덕스 경기 아시죠? 한 경기를 완투하면서 109인에 카일 핸드릭스도 그걸 해낸 거예요. 근데 그걸 몇 개 던졌느냐?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81개 던지고 완투했답니다. 야, 81개면은 9회까지 이닝당 9개 던진 건가요? 9개 던졌네요, 정확히. 만약에 9회를 전부 다 던졌다면 한 이닝에 10개도 안 던지면서 완투 경기를 해낸 거예요. 이러니까 뭐 매덕스의 후계자라는 얘기를 들을만 했겠죠. 그 시즌도 11승 10패 3.46의 준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2020년 단축 시즌에도 6승 5패 2.88 그리고 9이닝당 볼넷 개수가 0.9예요. 9이닝 던지면서 볼넷 하나 줄까 말까란 얘기죠. 볼 배합에 대해서 현역 투수 가운데는 핸드릭스가 빠른 볼, 그러니까 구속 대비해서 최고급의 선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14승 7패 얻었습니다만 평균 자책점은 4.77로 높아졌어요. 컵스 투수 최초죠. 1회, 경기 시작하자마자 1회에 홈런 4개 허용했어요. 애틀란타 상대로. 그중에 그 4개 홈런 쳤던 중에 한 명이 2023 시즌에 SS해줬던 에레디아 선수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2022년도에는 어깨 부상이 발발하면서 16경기밖에 못 나와요. 거의 쉬어가는 시즌을 맞이했는데 2023 시즌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24경기에 6승 8패 3.74 어느 정도 자신의 모습을 찾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제가 이 카일 핸드릭스 선수를 정말 뭐 이 선수는 뭐 막 불같은 강속구, 뭐 불같은 뭐 정말 뭐 휘어지는 뭐 커터 이런 거 던지는 선수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뭐 야구계의 모든 투수들이 150km, 160km 빠른 볼을 던질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잘 본인이 살아남는 법이 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도 지금 10년 이상의 경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빠른 볼을 던지지 않는 선수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핸드릭스 선수는 현대야구에서 어떻게 보면 빠른 볼, 차고도 넘치는 빠른 볼 투수와 비견되는 또 하나의 워너비 모델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선수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